호주 하늘에 닭 독수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에이? 닭 독수리? 닭 이글. 아, 그 닭이 아닌가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름하여 닭 이글. 어쩐지 무슨 히어로 내지는 빌런 둘 중에 하나가 연상이 되는데, 얼마 전 등장한 미국의 최신의 극초음속 무기죠. 현대전을 뒤흔들 다크 이글이 호주로 간 사연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미국이 자국의 최신의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을 호주에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 본토박 전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7월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에서 합동 발사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크 이글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즉 LRHW, Long Range Hypersonic Weapon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무기는 육군과 해군이 함께 쓰는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 즉 CHGB, Common Hypersonic Glide Body로 개발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높은 고도까지 쏘아 올렸다가 이게 활강하듯 미끄러지면서 목표를 향해 날아서 내려오는 그런 탄두입니다. 활강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비행 코스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적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거나 포착되더라도 요격이 힘들다, 이런 장점이 있죠. 미 육군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및 활강체 탄두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 왔지만 이 활강형 탄두 개발의 뿌리는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미국의 샌디어 국립연구소가 개발한 시험적 활강 재도립, 이 기술이 모태가 되었는데요. 적이 탐지하고 요격하기 힘든 상태로 재도립해서 타격하자는 아이디어가 수십 년의 실험과 보완을 거쳐 CHGB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온 거죠. 이 프로그램에서 탄두를 빼고 발사체만 시험한 첫 실험은 2017년 10월 30일 오하이오급 잠수함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하와이 근처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마샬 군도까지 약 3,700km라는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이후 미국은 INF, 즉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파기한 뒤 극비리의 다크 이글 개발을 가속화했는데요. 2024년 6월 약 3,200km를 비행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데 성공했고요. 같은 해 12월 12일 이번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실전과 유사한 AUR, 즉 All Up Round 테스트까지 마치면서 다크 이글의 출격을 알렸습니다. 다크 이글의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예, 무게 7.4톤, 지름 88cm의 제법 큰 미사일이지만 차량에 견인되어서 이동이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졌는데요. 미 공군의 C-17 수송기로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라도 전개할 수 있는 기동성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정확한 최고 속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행 시 마하 5 이상, 표적 타격 시 최대 마하 17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알려졌고요. 사거리는 약 2,776km 정도라고 하네요. 기존의 탄도미사일은 최대 고도까지 올라간 후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만큼 탄두가 설령 기동이 가능하다 그래도 복잡한 기동을 수행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앞서 말했듯 극초음속 활강체는 일종의 글라이더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기동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 속도 역시 마하 5급 이상의 매우 빠른 극초음속을 유지하기 때문에 요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다른 나라들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보다 중국 쪽이 오히려 전력화와 실전 배치에는 더 앞선 상황이죠. 여기에 일본도 극초음속 활강체 연구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은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육군은 현재 8개 포대의 다크 이글을 배치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1개 포대는 4대의 발사 차량과 지휘 차량으로 구성되며 각 발사 차량에는 2발의 미사일이 장착되니 결국 1개 포대당 8발의 미사일을 운용하는 셈입니다. 이 미사일 사거리인 2,770km 정도면은 필리핀 북부의 전기에서 발사한다고 했을 때 베이징까지도 위협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크 이글을 호주에 배치한 이유는 중국 견제용일까요? 예, 아무래도 중국의 태평양 패권 장악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중국이 자국 태평양 연안에 항공모함 킬러라고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대함 탄도미사일들을 대거 배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국은 중국의 제2 도련선을 무력화할 공격용 중거리 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크 이글의 호주 배치가 그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유사시에 이 호주에 배치된 다크 이글이 필리핀 혹은 그 주변의 도서 지역에 전개할 경우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 및
대만 침공작전 등의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 소개한 타이폰 시스템을 이용해서 SM-6 미사일이나 토마호크 미사일도 발사할 계획인데요. 타이폰과 다크 이글 모두 차량과 C-17을 이용하는 높은 기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 곳에 고정진지를 만들고 배치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유사시 신속하게 작전 지역에 전개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크 이글은 해군도 함께 운용할 계획인데요. 올해부터는 주멀트급 구축함에도 장착이 된다고 하는데요. 2028년부터는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에서도 운용될 예정입니다. 높은 스텔스성을 가진 주멀트급 구축함은 물론이고 원자력 잠수함에서도 운용된다면 향후 중국의 대응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잠수함에서 운용된다면 사실상 중국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듯합니다. 미국에 다크 이글이 있다면 중국엔 둥펑 17이 있는데 두 나라의 극초음속 무기 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간단하게 어디가 낮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게 뭐 사거리 같은 재원 뭐 다크 이게 조금 더 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두 나라 각각 운용 철학이나 운용해야겠다는 어떤 전술이 다 다르죠. 여건도 다르고 정말 머리를 잘 굴려가면서 어떻게든지 최적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다크 이글보다 사거리는 좀 짧지만 대신에 더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파이어라는 미사일이나 공중발사용 극초음속 무기 내지는 공중발사용 탄도미사일을 할 수 있는 ARRW 등의 다양한 극초음속 내지는 어떤 공중발사 무기 체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인도 태평양의 미군 전체를 중국 견제에 투입하려는 미국의 대중 전략,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